제 생각에 정말 큰 적은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시작할 수가 없고,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토스 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앱이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 전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서비스 개발 전에 그렇게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바이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토스 성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 토스 소식 보셨나요? 토스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보니까 보류됐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토스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작년도 매출액만 하더라도 거의 2조 7천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이 3,36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던가 수익성 측면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도 훨씬 더 지금 매력적인 환경은 마련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훨씬 더 토스의 미래가 밝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차원에서나 밸류 차원에서는 나스닥에서 소구가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스타트업이 점점 더 몸집을 불려가고 이제는 대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는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복합 기업 집단에 속한 게 토스의 현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 통제라던가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보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게 꼭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보류할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상장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스의 상장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토스라는 회사가 이 정도로 빠르게 이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성장할 거라고는 토스의 팬으로서 기대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엄청난 누적 적자를 보였던 회사가 토스였기 때문에 사실 토스라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적자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이 금융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제 산업인데 이런 규제들을 하나하나 다 협의를 통해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게 토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충분히 슬기롭게 잘 대응하면서 좋은 기업 가치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잘 된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스의 사실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토스의 팬으로서 토스를 워낙 그동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 목소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스는 이제 이승건 창업자분이 원래는 치과의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군대에서 이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면서 정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치과 의사로 활동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혁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뭐 울라블라 같은 SNS 서비스 공동 창업자들을 모시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모두 다 실패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8번의 실패 끝에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공동 창업자들끼리 열심히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토스라는 서비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제 다 망했으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해보자 해서 아이템을 이제 서로 찾으러 다닌 거죠. 그러다가 발견을 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 보안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깔았어야 됐잖아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송금을 해야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 송금 문제를 개선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해서 2014년도 초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 나가면서 바이럴이 일어나고 많은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토스라는 서비스가 하나하나 이제 고도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문제는 뭐냐면, 이 토스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게 돼버려요. 이 토스라는 송금 서비스는 그동안에 사실 은행의 영역이었어요. 일반 기업들이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는 사실 했던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은행의 서비스인데 스타트업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을 혁신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토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스라는 회사는 KS넷이
넷이라고 하는 이 멘사와 제휴를 통해서 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CMS 서비스를 활용해서 특정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을 하고 이걸 이제 토스 법인 계좌에 보관했다가 바로 이제 수취인한테 입금하는 형태로 송금 서비스를 구성했던 게 토스의 모습이었는데 KS넷에서 제공하는 이 CMS 서비스를 이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송금 서비스를 일반 법인이 CMS를 활용해서 제공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더는 거죠. 아주 그레이존에 있었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규제당국에서 토스에게 CMS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 토스의 서비스가 2014년도에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토스가 버티다가 이 알토스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나게 되면서 토스라는 서비스의 어떤 혁신성 그리고 향후 토스가 바라보는 미래들을 설득을 해서 투자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육성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부의 기조가 형성이 됐던 게 굉장히 좀 컸고요. 또 그 과정에서 천송이 코트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인 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서 여배우의 코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구매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셧다운됐던 이 토스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승건 대표님이 대통령님 앞에서 이 핀테크 산업을 잘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토스라는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토스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런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됐던 게 이 토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토스의 초기 성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토스라는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 토스는 단순히 송금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을 이제 지향하게 됩니다.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그리고 사용자분들에게 카드를 뭐 신청할 수 있게 중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출 광고를 해준다거나 혹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광고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많은 수익을 얻게 돼요. 또 그러면서 토스라는 회사가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아예 우리가 토스 증권을 해보면 어떨까? 혹은 토스 인슈어런스를 런칭을 하면서 보험을 판매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예 토스 뱅크를 런칭하면 어떨까? 토스 페이먼트를 런칭하면서 아예 PG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스는 완전히 슈퍼 앱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스는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회사예요. 이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그냥 지표로만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 비바 리퍼블리카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2조 7천억 원의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60억 원, 그러니까 3,4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낸 거죠. 그리고 공정위에서 보는 어떤 자산 가치가 이제는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일이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도 아니고 13년 만에 송금 서비스로 시작했던 회사가 그 또 이전에는 뭐 대단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8번의 실패를 했던 그런 회사가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플랫폼으로서 기능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많은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을 했고 또 여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레슨들을 기반으로 이제는 증권, 은행, 결제까지도 다 밸류체인을 내재하고 있는 슈퍼앱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건 사실 토스 외에는 이 정도의 성공 사례를 낸 사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 사례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8번의 실패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이면 8번 실패했으면 접지 않나요? 이게 9번째 성공한 뭐 결정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토스라는 기업을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대단한 게요. 사실 보통은 저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3-4번 실패하면 내가 사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차라리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승건 창업자분은 사실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치과에서 봉지기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실패를 편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실패를 하면서 본인들이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 거죠. 이런 배움들을 얻게 되면서 다음 사업 때는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일단 의견이 모아졌던 게 좀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9번째 도전을 하면서 어떤 이분들이 판단을 하게 됐냐면 어차피 우리가 실패해왔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9번째 서비스인 토스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토스 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앱이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 전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한 거죠. 이게 어차피 망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토스 서비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구축한 다음에 이걸 그냥 적당한 광고로 한번 돌려보자. 그랬을 때 고객들이 정말 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자라고 접근했던 게 토스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서비스 개발 전에 그렇게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바이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토스 성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처럼 굉장히 가볍게 접근했던 것, 정말 MVP라고 하는 최소 기능 제품을 아예 개발도 전에 웹페이지만 만들어서 적당하게 알린 정도로 수요 검증을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앱을 하나 개발하려면 지금이야 AI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까지 다 필요한 게 기본적인 앱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앱 개발도 전에 시장의 수요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접근했던 것, 이게 저는 토스의 9번째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속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어쨌든 토스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들 창업이나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 말 같아요. 근데 왜 다들 못 하시는 걸까요, 잘 이걸? 저는 초기 창업자들이나 사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어떤 이 결과가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을 해요. 내 평판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이 모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사실은 뭐 겉으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사실 성공한 창업자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지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이 투자사들은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한번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봐야 계속적으로 성공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패라는 결과를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완벽해지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런칭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모든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들한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말 큰 적은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시작할 수가 없고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부가가치가 강렬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가가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런칭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터 100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한두 가지이고, 아무리 범위를 넓혀봐도 이 100가지 중에 20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요. 하지만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한두 가지거나 정말 많아봐야 100가지 중에 20가지일 거잖아요. 상위 20%. 이것만 정말 뾰족하게 만들어서 런칭하고 의사결정을 잘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서 런칭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다음에 런칭을 하면서 나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객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다들 100가지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면서 런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좀 도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PD님의 말씀에 제가 혹시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시장이 원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조금 갈등을 할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 경우에는 양쪽에서 어긋났던 경우가 있나요? 저는요, 가장 베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자 시장이 원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나도 관심 있는 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할
제공할 수 있고 원래 시장에 수요가 있는 업이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엔드 조건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 한 번도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꼭 이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시장을 검토를 했어요.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시장에 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게 정말 해결할 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좋은 사업을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1% 2% 올릴 때마다 충분히 조 단위의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맞춤 셔츠 서비스 스트라이프스,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운영사 아토스터디, 그리고 호텔 사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유식에 이르기까지 사실 저는 시장을 먼저 봤습니다. 토스도 비슷했죠. 토스도 처음부터 내가 이 금융을 혁신해야 되겠어, 슈퍼앱을 만들겠어 해가지고 시작한 업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8번의 실패 끝에 어떤 사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던 중에 이 송금 서비스가 굉장히 시장의 문제들을 잘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런칭된 게 토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토스와 비슷한 형태로 시장의 문제들을 먼저 보고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보고 내가 정말 이 시장에 뛰어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독서실이나 호텔 비전문가로서 산업에 처음엔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 업계 사람이 아니라서 보였던 다른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혹시? 너무 많죠. 사실 이게 토스의 사례랑도 유사한데요. 토스가 아마 은행권, 증권사 출신 분들이 만드셨다면 절대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케팅 방식부터 영업 방식, 그리고 서비스를 진화시키는 방식들이 기존의 문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토스 증권의 경우에도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을 모집할 때 우리가 그냥 추첨을 통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그냥 한 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잖아요. 기존의 어떤 증권사, 어떤 은행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금융권 출신이었다면 이런 형태의 문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겠죠. 또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토스는 누적으로 1조가 넘는 적자를 봤는데 누가 1조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금융업권에 있는 분들이 토스를 시작했다면 사실 토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스트라이프스, 아토스터디, 더유식에 이르기까지 만약 기존의 업에 속하신 분이 저희 사업을 했다면 제대로 저희는 이런 공략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아토스터디만 하더라도 저희가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새로운 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독서실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공간을 쪼개놓고 결국에는 좋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냥 쾌적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게 기존의 인식이었는데, 저희는 독서실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니 굳이 독서실에 공간만 제공해야 될까? 아예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체류하니까 이 공부 시간을 가지고, 체류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공부한 친구, 이번 달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친구,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출석한 친구를 해서,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독서실에 있었던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빌보드라는 저희의 TV 보드에 계속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학생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을 했고, 이 공부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까지 적립을 하면서 이걸 기프티콘으로 교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생들은 굉장히 돈이 생기는 이런 재밌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바이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영점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독서실계 애플로서 포지셔닝을 좀 했거든요. 기존의 어떤 문법, 기존의 맥락들을 벗어난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를 2017년도에 IS 동서그룹이라는 코스피 상장그룹사에까지 빠르게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내가 이 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문법과 맥락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특정 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칭하면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틀어줘야 돼요. 이게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만 성장하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업계에 있어도 토즈 스터디 센터, 뭐 작심 독서실, 뭐 온더데스크, 이런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회사들도 다 좋은 회사였어요. 저는 좋은 공간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형태의 문법을 적용한 거는 아토스터디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토스 이야기 중에 네. 1조를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1조를 까먹으면서도 투자는 계속 받았다는 건데 이게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보고 1조 까먹은 회사에 투자를 계속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사실 토스라는 회사가 누적으로 1조를 적자를 봤던 것이지 흑자 전환 전까지 계속 이제 적자는 처음부터 1조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도 저는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사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어떤 업을 혁신하고 있는 회사 전체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업을 진짜로 혁신할 수 있는 창업팀인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승건 창업자분과 공동 창업자들 그리고 토스 팀이 엄청난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투자자들은요 사람을 보고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일수록. 그러니까 적자를 그렇게 봐도 토스 팀이 만들어내는 실행력, 금융을 혁신해내는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융이라고 하는 이 규제 산업을 굉장히 크게 혁신해서 큰 밸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토스는 지속적으로 아마 지표를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브리핑했던 지표들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100만 MAU를 달성을 하겠다 혹은 1000만 MAU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목표치로 제시하면서 아마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단순히 MAU만 높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도 MAU가 높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수익화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사실 토스는 수익화까지 해낼 수 있는 회사였던 거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토스 앱에 들어오게 했고 이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사들의 상품들이나 제품들을 중개를 했다라는 거죠. 뭐 카드사 광고가 됐건 혹은 대출에 대한 중개가 됐건 보험 판매가 됐건 지속적으로 이 트래픽을 수익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토스 팀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은 적자를 보지만 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또 이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한 상품들을 결제하고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화의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토스는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을 했지만 이거를 완전히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한 비전을 설정하면서 여러 플랫폼 회사로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증명을 해갔고요. 그러면서도 토스 증권, 토스 뱅크, 토스 인슈어런스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까지 굉장히 이 분야를 완전히 밸류체인까지 장악을 하면서 보여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건 창업자와 공동 창업자 분들 그리고 토스팀의 실행력과 능력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읽어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별 성장 과정에서 토스가 얘기했던 지표들이 분명히 다 달성이 됐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익화까지 보여주는 어떤 토스의 모습을 봤을 때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만들어졌던 비바 리퍼블리카 그리고 2014년도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했던 이 토스라는 서비스에서 2018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비바 리퍼블리카는 완전히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단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례인 게 덜시라는 회사는 작년도 이제 2천억에 가까운 매출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천억이라는 매출액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장의 챌린지 그리고 경쟁 기업의 챌린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스라는 회사는 현재 저희 회사보다도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장통을 이들이 이겨냈을까가 저는 굉장히 사실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거를 정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토스라는 회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토스라는 회사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사업에 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토스 회사가 있으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셨을까요? 토스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토스의 초창기에 투자를 검토했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의 최연소 이사를 하시는 임원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왜 토스에 투자를 안 했냐 그때. 토스가 이렇게 좋은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아깝지 않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운데 다시 돌아가도 본인은 투자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왜 못하냐. 이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과거만 하더라도 이 토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규제 산업에 속해 있던 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금융 규제가 이렇게 빠르게 풀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토스 팀의 능력, 투자자분들이 계속 자금을 투자해준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정부가 이 규제를 계속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VC에서 투자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과거에
과거에 한국 VC들은 이 금융업에는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법상으로. 근데 토스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금융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IT 서비스였기 때문에 사실 이 그레이존에 있는 영역에 있는 회사를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벤처 캐피탈 분들도 다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아마 저도 과거로 돌아가도 일단 첫 번째로 규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시대의 흐름상 그리고 글로벌 사례를 봤을 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개인들도 당연히 이런 규제 산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토스라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로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적자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토스라는 회사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키워가며 적자를 보는 회사들은 만약에 투자 유치가 끊기면 바로 망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스의 투자자들을 보면 알토스 벤처스와 같은 미국계 VC들이 많은 이유가 좀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계 자금들은 한국 VC처럼 여러 규제에 노출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에 투자하는 것도 자유로웠던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투자들도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돌아가도 투자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런 엄청난 성공 사례의 수혜를 못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토스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좀 뜯어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과 경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예비 창업자가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뭘 가져가야 할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 최소 기능 제품 위주로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영역을 내가 집중적으로 설계하고 개선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런칭해라. 그리고 나만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 영역들은 공부하고 학습하고 개선해서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면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부가가치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런칭해서 개선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라는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를 했을 때 시간관리 서비스라는 거를 런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관리 서비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동화돼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측정하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주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친구를 뽑아내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부 시간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는 그럴 만한 개발자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디자이너가 어떤 학생이 공부를 가장 많이 했는지를 그냥 보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TV 보드에 노출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공부 시간이 측정이 되고 쟤네들이 자동화돼서 공부 시간을 경쟁시켜주는 시간관리 서비스를 런칭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 공부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느냐만 봤던 거지 이게 뒷단에서 자동화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시간을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은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TV보드에서 그대로 보여줬고 뒷단의 영역들은 다 수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서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동화를 시켰던 거지 백단은 사실은 고객들이 알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런칭을 해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뒤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했다면 그린램프 라이브러리의 시간관리 서비스는 애초에 런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기로 공부 시간을 분석하고 저희 디자이너가 그 분석된 여러 가지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보드에 노출하는 디자인을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항상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것부터 런칭하시고 그 다음에 개선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업에서 돈, 사람, 제품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제품, 사람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객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시장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시장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큰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당한 기업 가치와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부분은 근본적인 거니까 이걸 빼두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요. 돈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사람만 잘 있으면, 좋은 팀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을 통해서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팀을 구축하는데 많은 힘을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을 선택한 다음에 좋은 팀을 구축하신다면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돈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먼저 좋은 마켓을 선택하신 다음에 좋은 공동 창업자들을 구하는데 많은 힘을 쓰셔라. 그래서 그 공동 창업자들을 구해서 좋은 사업을 만드셔라 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라는 것에서 사람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더 리치 멤버십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한 번 정도 저희의 좋은 사업가분들, 좋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모시고 이 멤버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선 제가 이제 강연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우리 사업가들을 모셔서 또 강연을 요청드리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공동 창업자를 모셔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좋은 모임에서 공동 창업자거나 아니면 창업팀을 찾아보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에서만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좋은 인재인지 좋은 성공 경험을 가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놓은 어떤 멤버십 모임에 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팀을 구성하고 내가 함께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동료들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더 리치 멤버십에 오셔서 좋은 팀을 구축하실 기회들을 마련해 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업 하나를 골라서 오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뜯어봤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